이번 주 중요 사건. 네, 교수님. 중요 사건이네. 중요 사건 이제 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 염건영 교수가 사기 결혼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죠? 사기 결혼 형법에 사기 결혼이라는 죄명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처벌을 네. 못 하지만 네. 사기 결혼 얘기를 이제 의사사칭하고 뭐 이런 놈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오늘 중요 사건은 사기 결혼이 불러온 참극. 요거 하나 해보려고. 참극이면 결론은 아주 그러니까 예, 이제 봅시다. 그러네요. 예, 이게 2011년도에 네. 발생했던 건데, 요 이제 내가 좀 급히 좀 찾아봤는데 2011년 10월 22일이에요. 요맘때네요. 네. 10월 22일. 그러니까 오늘 25일이죠. 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22일 날 서울 금천경찰서 실종팀에 신고가 하나 접수되면서 시작이 네.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제 남성인데 이모 씨가 신고를 했어요. 아, 남성이요. 우리 네. 누나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나 네. 37살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동생이 이시니까 누나도 당연히 이시겠죠. 네. 우리 누나가 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데 2011년 10월 6일 이후에 근데 22일 날 신고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교수님. 2011년 10월 6일 날 이후에 문자만 몇 개 왔고 나한테 그러니까 문자는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딱 끊겨버렸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금천경찰서 실종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럼 교수님, 아니 사람이 안 보인 게 16일 차에 연락이 온 거네요. 문자는 그렇죠. 예. 거의 문자는 이제 뭐 왔는데. 조금 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종팀에서 이거 딱 보니까 여성이고 뭔가 석연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실종팀에서 사건할 일이 아닌 거야. 아. 이 경우에는 이제 서로 그 협의해가지고 강력 5팀으로 인계가 돼버렸어. 사건. 강력 사건으로 인지하신 네, 거네요. 강력 사건으로 인지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그 우리 누나가 그 남편이 아주 이거 결혼했는데 무능하고 그런 바람에 먹고 살려고 노래방에서 일한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 누나가 가출이라든지 어디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나가 행불이다, 행불. 그러면서 신고하니까 이제 강력 5팀으로 배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접수한 강력 5팀에서는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휴대폰 통화 내역은 뭐 그건 기초고요, 이제. 네.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네. 뭐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게 네. 이제 생활 근거잖아요. 네. 생존 근거 아니에요. 네. 생존 반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네. 그런 거 등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또 차가 있으니까 차 이동 경로도 AVNI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추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여성은. 네. 그러면 여러 남성들하고 아무래도 도우미로 일하니까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많죠. 그렇죠. 일단 그 부분도 한 가지 줄기를 네. 잡은 거예요. 한 줄기로. 네. 그 다음에 남편하고 이제 불화가 심하다는 건 동생으로부터 들었잖아요. 네. 신고자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남성하고 불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홧김에 뭐. 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닐까.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줄기로. 그러니까 가출로 보시는 거네, 이거는요. 그래서 가출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남성이 한 어떤 범행 가능성 그런 거로 이제 두 줄기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통화 내역이랑 뭐 계좌 추적은 했는데 특이사항이 안 나오네. 그럼 일단 뭐 남편하고 불화니까 일단 남편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네. 남편은 성모 씨예요, 성씨. 예. 42살인데. 네. 근데 이 사람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실종 당일날 아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집 주변에서 현금을 인출한 게 나와요. 아내 신용카드로. 아내 그럴 수야 신용카드로. 있죠. 뭐 집에서 생활비가 모르니까.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본인의 엄마 차를 타고 나간 상태예요. 예. 그래 잠적한 상태예요. 남편도. 두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거 남편 상대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적 상태. 같이 사는 사람인데 거기 두고 가야지. 그러면 남편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차를 타고 나갔다 그러니까 네. 그 차량 남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차량 행적 추적을 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경북, 포항, 울산, 경주 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한 게 나와요. 경북, 경남 쪽, 경북 쪽이네 이쪽이. 예, 그게 가셨나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이에 네. 경찰이 그 이제 그 이동한 거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신고했던 동생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누나가 문자를 보내네. 아, 누나가. 네 매형이랑 제주도 여행 왔다. 여행하다가 음식물을 잘못 먹어갖고 배탈 나고 설사가 났다. 뭐 등등이 몇 개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또 경찰이 수사하다가 여기서 에이 이거 저 둘이 여행 갔구만. 네. 그러면 이건 생존에 있는 거네. 이거 강력 사건 아닌 것 같으네 하고 여기서 이제 경찰이 한치 뚝 뒤로 물러나게 되죠.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하니. 아이고 네. 저 이건 뭐 사망한 건 아니라고 아주 완전히 희망 갖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쫙 진행될 때 이런 그 계기가 하나 딱 있으면 뚝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생존 반응이나 살아있다는 게 교수님도 수사하시다 보면 오면 갑자기 그 스톱이 되는 거예요. 뚝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수사는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건이 되면 그때 그 한마디 꺾였을 때 그때 정말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참 이게 요리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막 볶다가 불 꺼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켜도 맛이 없잖아 이게. 그런 것처럼. 똑같네 이게. 자, 그래도 이제 수사는 이어가야겠죠. 네. 완전히 그 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수사는 해야 돼요. 문자 왔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심정적으로는 아이 둘이 여행 갔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수사가 열과 성의를 다하는 건 아니죠. 근데 또 그건 다행이라고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인간적으로. 네. 예. 그래도 이제 이거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그 두 사람은 그럼 부부 사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 그 만난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거는 둘 다 재혼이에요. 네, 재혼이시고. 2011년 5월 달에 아까 10월 22일 날 나갔죠. 네. 그러면 한 7개월 전이네요. 그러네요. 네. 5월 5개월 달에 전에. 그 이 둘이 혼인 신고를 냈어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 노래방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2011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부터. 그러면 한 10달 서로 알고 지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죠? 집 나간 게 10월 22일이니까. 그러니까 1월에 만나서 5월 달에 혼인신고를 하네요. 거예요. 네. 사건은 네, 10월 달에 그런 거예요. 거고요. 그때 연애하면서 이 성모 씨가 그 이 여성 이 씨한테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잘해주는 바람에 이 씨가 재혼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성 씨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네. 직업이라든지 경제력이 전혀 없는데 본인 그 저 친구 저 인테리어 가게 가서 일당 받고 조금씩 일하는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성 처음에 1월 달에 만날 때는 뻥을 엄청 쳤어. 자기가 저 명문대 법대 나왔다. 아예 또 리플리 나오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명망 있는 그 이름만 얘기하면은 무슨 법관이라고 아이고. 또 뻥을 쳤어요. 그러면서 강남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랑 나랑 그 재혼을 하게 되면 아마 아파트 사주고 현금도 아마 수억 원 아마 주실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꼬이니까 이 여성에서는 뻑 간 거죠. 그 바람에 5월 달에 혼인 신고를 덜커덕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하면서 이제 그 동거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뭐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는 받은 거 이거? 아니요. 서울 서부 지역에 있는 조그만 빌라 하나 얻어가고 시작해서 14배. 이 여성이 굉장히 실망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이놈이 댔겠죠. 네. 그러고 동거하면서부터 이 인간이 나한테 전부 거짓말했구나. 당연하지. 이제 뽀록이 나는 거지. 뭐 살면 다 법대 알잖아요. 나온 네, 거, 네, 뭐 네. 무슨 법관의 아들인 거 다 뻥인 걸 이게 이제 그러고 계속해서 그 지는 인테리어 가서 찔끔 벌어오는 것 같고 뭐 지 용돈이나 쓰는 정도고 이 여성이 벌어오는 것 같고 돈 빼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화가 많이 생겼고 가만히 안 있죠 부인이. 불화가 생겼는데 네. 따지니까 또 때려. 아이고 골골. 가포까지 행사를 하는 거야 이놈이 성가가. 네. 그리고 경찰이 이 새끼 조회해봤더니 절도 전과 등 사범이에요. 상습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염 교수가 얘기했던 사기 결혼인 거 이게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어? 일단은 여자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 헤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 당연히 헤어지자고 그러죠. 예. 완전히 속은 거 아니에요. 재혼했는데 네. 그 보니까 이건 사기꾼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나 저 이혼하자. 네. 혼인신고했으니까 이혼이 맞죠. 네. 이혼하자. 그러면서 그냥은 못해. 사기 결혼이니까 위자료 3천만 원 내놔. 이자료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사라져 버리셨네 지금.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성가가 이게 유력한 용의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탐문 과정에서 다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주변 탐문 상황 과정이니까. 나오신 이거 거네요. 뭐야? 이거 좀 문제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은 남편이 이제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봐도 그러겠네요. 일단은 그럼 상황이. 남편 추적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엄마 차를 맞아요. 추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 차 찾는 거죠. 네. 전국에 수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 수배하셨고요. 그랬더니 네. 이게 나중에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방치해놓는 바람에 그냥 폐기 처분돼 버린 결과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마 엄마 차가 그냥 속된 말 썩음썩음 했나 봐요. 예, 오래된 차인가 보네요. 예. 그러고 이제 이 여성도 지금 저 없어진 여성의 휴대폰 그 추적도 당연히 이제 네,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봤더니 실종 추정 시간 이후의 시점에 그 집에 두었다가 다시 가져간 게 나와요, 이 남편이. 아, 위치는 집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들고 나간 걸로 파악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의 휴대폰이 아까 울산, 경주 뭐 이런 데로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종 직후에 그 집안에 있었던 위치가 나왔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그게 경주 뭐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해요. 아, 부인 핸드폰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저 남편이 엄마의 차 끌고 간 동선하고 겹치는 거예요. 예, 동일하네요. 그러면 남편이 들고 가서 계속 들고 가는 걸로 봐야겠네요, 일단. 네. 그래서 최종으로 이 확인된 데가 경주 인근. 경주 인근에. 거기서 딱 끊긴 거예요. 경주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네. 수사팀에서 이 성씨 성가 요놈 그 동선을 원점부터 재수사 들어가요. 아, 원점부터요. 그럼 아까 저 아내 돈 찾은 거 있었죠. 네, 네, 네. 10월 6일 날 11시에 네. 독산동 소재 ATM기에서 현금 43만 원 인출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쪽부터 쭉 따라가다 보니까 네. 저 석수 IC를 지나서 네. 17시 10분경에 서서울 IC를 통과해요. 네.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근데 교수님 석수 IC에서부터 서서울 IC까지 가는데 보니까 지금 15시 47분에 석수 IC 통과해서 서서울을 아웃한다는 게 17시 10분. 그러면 한 1시 상당히 이거 원래대로라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가까워요. 시간이 너무 가까워요. 텀이 너무 예. 많은 거예요. 예. 이거 경찰이 엄청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예,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영상을 경찰이 갖다 놓고 봐요. 아.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병목 현상이 있으면 네. 그러면 2시간 걸릴 수도 있다. 네. 저기서부터 석수 IC에서부터 서서울 IC까지 이거 뭐 2시간 걸린 게 정상적인 속도로 간 거네. 네, 그런데 네, 경찰이 네. 그걸 지켜보니까 네. 도로가 전혀 안 막혀요. 이게 안 막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전혀가 이 정상적인 속도 안 막힌 상태라면 네. 이 승용차는 대충 한 15시 47분에 석수 IC 통과해서 서서울 IC 도착할 때는 한 16시 한 10분이면 맞아요. 네. 그런데 1시간 30분 동안 지체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얘 뭐 했을까? 그렇죠. 중간에 비잖아요. 그때 혹시 와이프 집에서 살해해가지고 나와서 안 매장했을까? 이제 이렇게 추론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형사들이 이거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냥 동선 파악만 쭉 하는 거예요. 석수 IC로 갔다가요. 오후 3시 47분경에 석수 IC로 갔다가요. 오후 5시 10분에 서서울 IC 통과해서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이 사건 꼬여요. 그래 꼬이네요. 예.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도로가 번잡도도 따져보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얼마 정도 걸리는데 왜 1시간 반이 비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거 잘한 거예요, 이거. 네. 그걸 찾아낸 거네요, 수사팀이. 이게 네. 그 서서울 IC 부근은 차량 통행이 많고 낮 시간대에는 많대요. 자, 그리고 이제 봤더니 10월 6일 날 당일 날 밤 9시경에 경주 톨게이트 통과하는 게 나와요. 네. 21시. 그 후에 쭉 그 톨게이트 통과해서 이제 또 CCTV로 또 따라가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네. 경주 M
무슨 마트에서 네. 이놈이 침대 시트하고 마트로 들어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트. 예. 그건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CCTV로 딴 거예요. 네. 그랬더니 무슨 마트로 들어가더니 경주 톨게이트 가자마자 뭐 근데 집 놔두고 저 객지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더니 이놈이 구입한 게 침대 시트를 구입해요. 침대 시트. 그 다음에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 차 햇빛 가리개. 예. 차는 왜 햇빛 가리개 이렇게 촥 동그랗게 돼 있어갖고 촥 내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죠. 차 안쪽에 그 햇빛 못 들어오게. 네. 여하간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뭐 뜬금없이 객지에 가고 침대 시트 구입하고 햇빛 가리개를 구입한다? 이거는 경찰이 볼 때는 이거 시신 유기용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침대 시트 시트를 싸고 햇빛 차단기는 밖에서 안에 안 보이도록 하려는 목적. 차 밖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이. 이때 이제 경찰이 침대 시트 사는 거 보고 생존 가능성 제로로 본 거예요. 침대 시트 구입한 걸 보고요.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봤구나. 실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럼 이제 경주 시내에서 이거 성가의 행적을 쭉 찾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경찰 다 똑같은 줄 알지만 다르거든요. 서울 경찰이 경주 가고 협조 이게 타관 아래서 수사 활동하는 게 지리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죠. 내 동네 CCTV 아닌데 위치도 못 찾고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이 성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주하고 도망다니는 놈들의 그 어떤 그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놈이 어디 도망가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취미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취미 그렇게 중요해요, 교수님. 낚시 좋아하는 놈, 나처럼 낚시 좋아하는 놈들은 범행하고 난 다음에 시골 지역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할 게 뭐 있겠어요? 낚시예요. 낚시네. 그죠? 그렇다니까요. 산 좋아하는 놈은 산에 기어 올라가요. 또 컴퓨터 하는 애들은 PC방 가 있겠죠. PC방 가서 계속 두들기고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취미가. 취미를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취미는 특이해요. TV 시청이야. TV 시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놈이 범행을 하고 도주 중이라면 도주 중인 사람은 그 원하는 저 프로그램 못 보잖아요. 어떻게 봐요? 못 볼 거 아니에요. 이 당시는 보기 어렵죠. 그 얘가 주로 보는 게 뭐였냐 그러더니 이 서사극 그 사극을 좋아한다네. 사극을 그거까지도 알았어요. 사극까지. 그래서 이제 봤더니 뿌리 깊은 나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뿌리 깊은. 이 사극의 매니아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얘 도주하느라고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못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웹하드 다운받아갖고 인터넷 이용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시청할 수도 있잖아요. 휴대전화 같은 것도. 그러니까 IP를 입수를 했어요. IP 확인된 거예요? 휴대폰 IP, 컴퓨터 IP, 인터넷 IP를 경찰이 입수를 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다운받아서 본 적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그럼 IP가 나왔겠네요. 그래서 IP를 입수했더니 오씨 7일 간격으로 다운받는 게 나오네. 11월 25일 날 이제 금요일 날 IP 확인했는데 7일 간격으로 다운받는 게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다운받은 장소 쫓아가면 되잖아. 위치 나오죠. 딱 나오잖아. IP 주소. 그랬더니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이에요. 수원까지 올랐구나. 여기서는 경찰이 신났다고 그러더라고. 결국은 막 휴대폰 추적하고 계좌 추적하고 막 쫓아가서 저 경주 CCTV 따지고 생기고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행적을 못 찾고 있는데 딱 그 취미 하나에 의해서 IP 찾아버린 거예요. 교수님 지금 취미 얘기했어요.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 수원 장안구 율전동. 그래서 쫓아갔죠. 그 주 IP 주소. 갔더니 찜질방이네. 찜질방에. 11월 28일 날 12시 25분 꽤 됐죠 시간이. 찜질방에서 일주일간 숨어 지내던 이 성가를 검거를 했어요. 아유 참 힘들게 잡았네. 검거했어요. 그럼 잡혀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백했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자기가 사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 위자료 3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앙심을 품었대요. 탐문한 게 그대로 나오네요. 본인이. 그리고 10월 5일 날 큰 싸움이 벌어졌대요. 부부끼리. 그리고 10월 6일 날 그날 당일 날 09시 40분경에
그 이 여성 그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잔소리 엄청 했대요. 네, 이 자리에 놓고 네, 너 네. 왜 나한테 사기치고 막 이렇게 했겠죠. 네. 거기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격분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을 졸라서 쓰러뜨리고 네. 아령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령. 어떻게? 그때 아령으로 때리니까 그 이 씨가 화장실로 도망치면서 막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도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그리고 아령으로 때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령하고 마루 화장실 혈흔을 깨끗이 제거를 했다. 네. 그 다음에 요놈이 한 행위가 골 때려요. 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와이프 시체에다가 모자를 딱 씌워요. 모자 씌우고. 그 다음에 이불로 둘둘둘 싸요.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 뒷좌석에 앉혀갖고 마치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이불로 감쌌으니까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뒤로 안 하잖아요. 예. 이불로 감싸고 모자 딱 씌워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승용차 뒷좌석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운전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서울 IC를 빠져나가서 예. 대구로 울산으로 경주 IC로 들어간 거고 경주는 전혀 연고지도 아니에요. 연고도 아닌데. 다만 이제 이 예.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예. 놀러 가기는 했었대요. 그래서 그 경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침대 시트는 왜 구입? 시신 포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신 포장하고 저 햇빛 가리개 구입한 이유는 창밖에서 안 보이게 차단하려고. 아, 시신을 끌고 다닌 거네 이게. 그런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주까지 들어가고 이제 했는데 네. 결국은 뒤에서 이제 그 부패가 진행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겠죠. 네. 그러니까 해인사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인사로 가서 트렁크로 그때는 옮겼대요. 합천으로 가서. 이제 경주에서 전부 침대 시트 같은 거 샀으니까 싸가지고 이제 트렁크로 옮긴 거고요. 네. 그리고 다시 경주로 이동을 했었고, 어. 10월 7일 날 오후 2시에 그 관음사라는 절 있잖아요. 네. 그 인근에다 안매장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있어요. 이게 이놈이 네. 그 안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음사 인근에 있는 사찰에 가가지고 네. 내 아내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천도제 좀 지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거 위패 봉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뭐 이 안매장 하고 난 이후에 죽이질 말던가.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요놈이 그렇게 안매장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집으로. 네. 범행 은폐하려고 집으로 와서 와이프 휴대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까 그 봤죠. 사이에. 예. 그러네. 휴대폰을 가져가고 예. 수사에 혼선 주기 위해서 그때 저 신고자 동생한테 문자 메시지 제주도 여행 중이라고 보냈던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정도 그 돈을 이제 노래주점 단란주점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가 탕진한 거예요. 유흥비로 탕진한 거예요. 이 새끼가 검거됐을 때 주머니로 뒤지니까요. 네. 딱 한 개 나왔어요. 500원짜리 동전. 아유,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이놈은 지속해서 이제 그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싸우다가 열받아서 욱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전부 계획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게 맞잖아요. 네. 쭉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막 그 뭐 지금 제가 쭉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아주 절두절미하잖아요. 휴대폰 다시 가서 동생한테 여행 중이라고 또 보내고 그럼요, 예. 침대 시트 햇빛 가리개 사고 어디로 통과하고 위패 봉안까지 하고 내가 볼 때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천도제 지내주고 위패 봉안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검거되더라도 참작받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위패 봉안. 네. 쇼라고 그러잖아요. 쇼. 네, 이 새끼 자백하면 경찰들은 보면 알거든요. 조사 받으면서 네. 이놈이 진심으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 죄진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지는 조사 받으면 알아요. 경찰들이 그 당시 할 때 보니까 자백을 하면서 죄책감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하나만 또 궁금해 여쭤보는 게 여자분이 빌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가해자의 진술이지만 비는 상태에서 분노가 나도 빌거나 그러면 거기서 범행을 스톱하지 않나요? 멈춰야죠. 그 대부분 그러시죠. 네, 그래서 부부싸움 이게 이제 이것도 본인이 네. 왜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여성이 재차 도망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네. 여기서는 뭐 살인 사건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집을 감식을 했죠. 혈흔 감식을 경찰이 혈흔 감식을 하니까 공격 지점이 나오고 네. 이어진 낙하혈흔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진 게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이어진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1차 공격 지점과 2차 공격 지점이 나와요. 따로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경찰이 추궁을 한 거예요. 어. 추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부엌에서 공격했는데 화장실로 도망갔다. 그거 요놈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엌에서 돌아가시고 화장실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 방향이 그건 아니고, 나오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낙하혈흔이라든지 이제 혈흔의 종류 뭐 나중에 네, 기회 네, 있으면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새끼가 뭐 이제 빌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길었다는 얘기를. 예. 이거 의도적으로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은 이제 이 여성의 시신은 12월 1일 날 경주에서 발굴을 했어요. 네, 경찰이. 네. 그리고 요놈은 살인 및 그 사체 유기죄로 이제 그 구속 송치됐는데 이 새끼 저 시신 발굴하는 날이요. 12월 1일 날 네, 같이 네.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제 시신 딱 발굴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경찰들이 이런 경우에 시신 발굴하면 간단하게 앞에 상차를 줘요. 아, 상처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차에 트렁크에 그 이 상 같은 데 까는 그 하얀 백지 네. 그걸 한 바퀴씩 내가 들고 다닌다고 아, 했잖아요. 모조지 같은 큰 거요. 100장씩. 네, 네. 제가 이제 그 저 변사 사건 같은 거 나면 현장에 도착해서 일단 그 앞에다가 그거 깔고 돌로 양귀통이 야외니까 눌러놓고 네, 네. 야 소주 한 병 사와 하고 북어포 하나 하고 해서 한 잔 따라주고 하거든요. 수사를 개시 착수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라도 해야지 그 망자가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렇게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네, 했는데 네. 뭐 형사들이 거의가 그래요. 네. 이렇게 시신이 억울하게 죽은 시신이 땅에 묻혀 있으면 발굴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요. 네, 네. 사과 몇 개 이제 술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발굴하고 난 다음에 절 한 번씩 하고요 형사들이 그다음에 시신 이제 국과수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 그거 하려고 딱 펴놓고 시신 발굴을 딱 했더니 형사들이 절하기 전에 이 새끼 먼저 수갑찬처럼 먼저 나서더래요. 아, 지가 먼저 저런다고요? 먼저 나서서 내가 먼저 얘를 좀 갖추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랄한다. 죽여놓고 갖다 묻어놓고 그렇게 뻔뻔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대요 이놈이. 이 사람도 아니지 이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확 패버리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든 행동 자체가 다 거짓이고 위선적이고 다 위선이잖아 거짓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 새끼는 살인 및 사체 유기로 구속 송치됐는데 이거 아마 징역 15년 남짓 받은 걸로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렇게 싸게 받았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이거 화난다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사기 결혼 저번 주에 마침 그 우리 염건영 교수가 예. 그거를 했길래 이 사기 결혼 하나 좀 찾아봤어요. 아, 근데 참 고인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네요. 너무 네, 억울하게 진짜 하셔가지고. 이거 너무 억울하게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네. 두 번째 결혼하는데 그 가머니설이 속아가지고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네,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이런 놈하고 네. 혼인신고하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건데 이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건 네. 찾아보면서. 어쨌든 범행 다 확인하고 시신까지 수습해갖고 예. 장례는 치러드렸으니까 예, 예. 그나마 잘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서울 네. 금천경찰서 잘했어요. 시저 강력 5팀에서 네. 사건 처리했는데 내가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사하면서도 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위기가요. 중간에 문자가 날라오니까 맥 그렇지. 빠져버리고 예. 또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뭐 전직 저희 현직 후배들도 많이 본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용의자가 어느 IC를 통과해서 그 다음 IC까지 동선이 이어지면 그 걸린 시간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네.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 동영상을 확보해서 그 교통 상황을 봐야 돼요. 네. 교통 상황을 봐가지고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그 가는 시간이 정확히 맞는가 네. 이런 것도 따져보는 수사가 엄청 중요하다. 네. 그게 안 맞으니까 경찰이 바짝 더 의심하고 수사가 개시된 거거든요. 네. 요놈은 뭐 다시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참. 어쨌든 좋은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뭐 사기 결혼이 부른 참극, 뭐 아내 살해 맞네요. 안매장 사건 네, 맞네요. 간단하게 한번 골라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아, 마칠까요? 간단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